투스타 여군 소장이 식당 이모인 척 부대에 들어갔다가 대대장에게 계집 식모년 소리를 듣고 술자리를 강요받자 정체를 밝히고 개박살 내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겨울은 그야말로 지옥의 주둥이와 같았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사냥리 고개를 넘어올 때면 굵은 나무들도 비명을 질렀다. 칠성부대 검독수리 대대 위병소 앞을 지나던 독고하라는 옷깃을 단단히 여몄다. 그녀의 행색은 초라했다.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샀을 법한 꽃무늬 털 조끼에 색바랜 등산 바지, 그리고 얼굴을 반쯤 가린 낡은 목도리까지. 누가 봐도 인근 마을에 사는 촌부나 등산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목도리 너머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매서운 독수리의 그것처럼 예리했다. 독고하란 소장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다. 별 2개. 투스타. 사단장급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녀가 이런 남루한 차림으로 최전방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며칠 전 그녀의 개인 이메일로 날아온 익명의 투서 때문이었다. 우리 부대는 밥 대신 돼지 여물을 먹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이 그녀의 발길을 이곳으로 이끌었다. 정식 감찰을 나오면 부대는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가짜 모습을 보여줄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녀는 휴가를 내고 등산객으로 위장해 부대 뒷산으로 접근했다. 철책 너머로 보이는 부대의 풍경은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냄새가 문제였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구수한 밤 냄새나 국 끓이는 냄새가 나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코끝에 닿은 것은 시큼하고 역한 쉰내였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통을 엎어놓은 듯한 악취가 진동했다. 이게 사람 먹는 밤 냄새라고. 독고하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부대 울타리 중 허술하게 뜯겨나간 틈을 발견했다. 멧돼지가 뚫어놓은 듯한 개구멍이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몸을 낮춰 그곳으로 기어들어갔다. 장군의 품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 새끼 같은 병사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취사장 뒷마당은 난장판이었다. 쥐가 파먹은 배추잎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검은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녔다. 한쪽 구석에서는 앳된 병사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썩은 물을 다듬고 있었다. 손등은 동상으로 터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조리병 차돌배 일병이었다. 독고하라는 인기척을 죽이고 그에게 다가갔다. 총각. 차돌배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넘어졌다. 누구십니까? 여긴 민간인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였다. 독고하라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내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서 말이야. 배도 너무 고프고 목이 말라서 물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내려왔어.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차돌배는 경계심을 조금 풀었다. 이 추운 날씨에 길을 잃은 아주머니가 안쓰러워 보였을 것이다. 여기 간부님들이 보면 큰일 납니다. 물만 얼른 드시고 나가셔야 해요. 차돌배는 급히 안으로 들어가 물 한 바가지를 떠왔다. 독고하라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취사장 내부를 곁눈질했다. 상황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취사장 안은 냉골이었다. 보일러가 고장 난 것인지 입김이 펑펑 쏟아졌다. 조리대 위에 놓인 식재료들은 처참했다. 싹이 난 감자, 곰팡이가 핀 양파, 그리고 해동하다 만 거무튀튀한 돼지고기 비계 덩어리들. 이걸로 밥을 짓는 거야? 독고하라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차돌배는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재료 상태가 좀. 그래도 끓이고 볶으면 먹을 만합니다. 거짓말이었다. 먹을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수준이었다.
독고하라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한 군화 발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들려왔다. 야, 차돌배, 밥 다 됐어? 취사장 뒷문이 쾅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독술이 대대장 반갑수 중령이었다. 그는 껄렁한 자세로 들어와 식당을 휘둘러 보았다.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눈빛. 딱 봐도 탐욕이 덕지덕지 붙은 관상이었다. 반갑수는 식당 한가운데 서 있는 낯선 아줌마 독고하란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팍 구겼다. 뭐야 저건? 웬 아줌마가 여기 있어? 차돌배가 사색이 되어 달려나갔다. 대대장님, 그게 아니라 등산하시다가 길을 잃으셨다고 해서 물 한 잔 드렸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등산? 웃기고 자빠졌네. 야, 이 새끼야. 여기가 무슨 약수터야? 아무나 막 들여보내게. 너 보안 위반으로 영창 가고 싶어? 반갑수는 차돌배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차돌배가 바닥에 쓰러졌다. 독고하란의 눈썹이 꿈틀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 무례한 중령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저놈의 바닥까지 확인해야 했다. 반갑수는 쓰러진 차돌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독고하란에게 다가왔다. 그는 독고하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어이 아줌마, 여기 밥 얻어먹으러 왔어? 꼴을 보아하니 노숙자 같은데. 독고하란은 짐짓 겁먹은 척 몸을 움츠렸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군인 양반.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배가 고파? 하긴 나랏살이 좋긴 하지. 그런데 공짜 밥은 없거든.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반갑수는 조리대에 쌓인 썩은 양파들을 가리켰다. 안 그래도 오늘 취사병 애들이 휴가 나가서 일손이 부족했는데 잘 됐네. 야 차돌배, 이 아줌마한테 앞치마 줘. 오늘 점심 준비 도와주라고 해. 하지만 대대장님 민간인에게 조리를 시키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차돌배가 말리려 하자 반갑수는 손을 들어 때리는 신용을 했다. 시끄러워. 내가 법이고 내가 규정이야. 아줌마 할 수 있지? 밥 한 끼 배 터지게 줄 테니까 저것 좀 다듬어. 독고하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준 격이었다. 아유 그럼요. 제가 칼질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요. 독고하라는 촌스러운 꽃무늬 앞치마를 받아들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병영식당 부엌대기로 변신하는 순간이었다. 독고하라는 고무장갑을 끼고 양파를 까기 시작했다. 껍질을 벗길 때마다 썩은 물이 튀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먹을 수 있는 하얀 속살만 남겼다. 하지만 그 양은 턱없이 부족했다. 반갑수는 취사장 한쪽에 마련된 간부 식당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신성한 조리장에서 담배라니. 독고하라는 헛웃음이 나왔다. 어이 아줌마. 손이 왜 그리 느려? 집에서 밥 안 해? 반갑수가 연기를 내뿜으며 핀잔을 주었다. 죄송합니다. 재료가 많이 상해서 다듬느라 시간이 좀 걸리네요. 상하긴 뭐가 상해. 그냥 대충 썰어서 넣으면 돼지들이 알아서 처먹어. 아줌마처럼 눈치 없이 굴면 어디 가서 식모 노릇도 못해. 반갑수의 입에서 식모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식모라뇨.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독고하란이 뼈있는 한마디를 던지자 반갑수는 눈을 부라렸다. 뭐? 지나쳐? 야, 이 아줌마가 얻어먹는 주제에 말이 많네. 식당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면 그게 식모지 뭐야? 계집년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나이 먹으면 집에 처박혀서 애나 볼 것이지 왜 기어나와서 피곤하게 해. 반갑수는 바닥에 가래침을 뱉었다. 계집년이면 밥이나 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국물 흘리지 말고 똑바로 담아라잉. 독고하라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낡은 식칼의 손잡이가 부서질 듯 삐걱거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짖어라. 실컷 짖어둬라. 그 혀가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테니. 점심 조리가 끝나고 배식이 시작되었다.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상은 김치 씻은 물에 띄운 비계국이었다. 병사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왔다. 그들의 얼굴은 추위와 배고픔에 찌들어 있었다. 독고하라는 배식대 뒤에 서서 국자를 들었다. 병사들이 식판을 내밀었다. 그녀는 건더기를 하나라도 더 떠주려 국자로 바닥을 긁었다. 많이 먹어라. 미안하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병사들은 낯선 아줌마의 등장에 의아해하면서도 배가 고파 허겁지겁 국을 받아갔다. 그때 반갑수가 나타나 배식대를 툭툭 쳤다. 야, 아줌마. 그만 퍼줘. 애들 배부르면 훈련할 때 졸기만 해. 국물 위주로 줘, 국물 위주로. 건더기는 아껴놨다가 저녁에 내가 술 안주 할 거니까. 병사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대놓고 횡령을 지시하는 뻔뻔함. 병사들의 눈빛에 서린 분노와 체념을 독고하라는 놓치지 않았다.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대대장님, 저희 오늘 혹한기 훈련 준비하느라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고기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반갑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변했다. 그는 병사의 식판을 손으로 쳐서 엎어버렸다. 와장창. 국물이 병사의 전투복과 바닥에 튀었다.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어디서 투정이야? 배가 덜 고프지. 옛날에는 소금국에 밥 말아 먹고도 전쟁 이겼어. 요즘 군대가 보이스카우트인 줄 알아? 반갑수는 엎어진 밥을 군화발로 지시겼다. 주워 먹어. 예. 3초 준다.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라고. 실시.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다. 병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독고하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국자를 내려놓고 배식대 앞으로 나가려는 순간 차돌배가 달려와 병사 대신 바닥에 엎드렸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돌배는 맨손으로 뜨거운 국물에 젖은 밥알을 쓸어 담았다. 반갑수는 그 모습을 보며 킬킬거렸다. 그래, 차라리 네가 먹어라. 돼지 새끼한테는 그게 딱이지. 독고하란의 눈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녹음은 이미 충분했다. 이제는 이 미친 쇼를 끝낼 준비를 해야 했다. 반갑수는 콧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전용 식탁으로 갔다. 그곳에는 조리병들이 따로 빼돌린 어급 한우 갈비찜이 차려져 있었다. 병사들은 썩은 비계국을 먹는데 지휘관은 한우를 뜯는 풍경. 이것이 대한민국 육군 최전방 부대의 현주소였다. 독고하라는 차돌배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더러워진 손을 자신의 앞치마로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슬펐다.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차돌배는 영문도 모른 채 서러움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독고하라는 차돌배의 귀에 대고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금만 참아라. 이모가 오늘 저녁에 아주 맛있는 밥상을 차려줄 테니까. 그리고 저 더러운 인간은 내가 청소해 주마.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아줌마의 눈빛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화천의 매서운 눈보라보다 더 차가운 심판이 반갑수의 머리 위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후 일과가 시작되었지만 병영 식당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점심때 엎어진 밥을 주워 먹던 병사의 등 뒤로 흐르던 침묵이 식당 구석구석에 곰팡이처럼 피어 있었다. 독고하라는 고무장갑을 낀 채 설거지 통 앞에 섰다.
차가운 지하수가 손끝을 찔러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식판을 닦는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다. 식판에 눌어붙은 기름때는 잘 지워지지 않았다. 당연했다. 세제조차 아껴 쓰라는 방갑수의 지시 때문에 맹물에 가까운 퐁퐁 물로 수백 개의 식판을 닦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모님 손실이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차돌배 일병이 다가와 고무장갑을 뺏으려 했다. 그의 눈가는 아직 붉었다. 아까 대대장에게 당한 수모 때문이리라. 독고하라는 고개를 저으며 차돌배의 손을 밀어냈다. 아니다. 내 손이 더 차갑구나. 너는 가서 난로 옆에 좀 있어라. 이건 내가 다 하마. 하지만 어른 말 들어라. 그리고 이거 받어. 독고하라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핫팩 하나를 꺼내 쥐어주었다. 등산 올 때 챙겨왔던 마지막 핫팩이었다. 차돌배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핫팩을 쥐고 울컥했는지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였다. 취 사장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차돌배가 황급히 수화기를 들었다. 통신보안? 예, 조리병 차돌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차돌배의 표정이 흑빛으로 변했다. 무슨 일이니? 대대장님이 오늘 저녁에 손님들이 오신다고 회관으로 술상을 봐오라고 하십니다. 메뉴는 자연산 송이버섯 전골이랑 한우 육회랍니다. 독고하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병사들은 썩은 돼지 비계를 먹이고 자신은 자연산 송이와 한우를 먹겠다는 신보였다. 재료가 어디 있다고 그런 걸 만든다니? 대대장실 냉장고에 따로 보관해 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손도 못 대게 하는. 차돌배는 말을 흐렸다. 잠시 후 독고하란과 차돌배는 식재료를 챙겨 들고 본청 건물 옆에 있는 간부 숙소 일명 독수리 회관으로 향했다. 회관 안에서는 벌써부터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방갑수 중령은 인근 부대 대대장들과 지역 유지인 건설업체 사장을 불러놓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이번에 우리 부대 울타리 공사 입찰 건 말입니다. 제가 힘 좀 썼습니다. 아시죠? 그럼요. 방 대대장님 은혜는 제가 잊지 않죠. 여기 약소하지만 제 성의입니다. 건설업체 사장이 두툼한 봉투를 방갑수의 품에 찔러 넣었다. 방갑수는 입이 귀에 걸려 봉투 두께를 손으로 가늠해 보았다. 명백한 뇌물수수 현장이었다. 독고하라는 쟁반에 안주를 받쳐들고 방 안으로 들어서며 그 장면을 두 눈에 똑똑히 새겼다. 어이쿠, 안주 들어온다. 야 아줌마, 거기 딱 놔. 술맛 떨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방갑수가 소리쳤다.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그는 독고하란을 가리키며 옆자리 대대장에게 낄낄거렸다. 야, 이 아줌마가 오늘 우리 부대에 굴러들어온 짬밥 아줌마야. 생긴 건 저래도 칼질은 좀 하더라고. 우리 마누라보다 낫지 뭐냐. 옆에 있던 다른 중령이 음흉한 눈빛으로 독고하란을 훑었다. 어이 아줌마, 이리 와서 술 한 잔 따라봐. 여자가 따라야 술맛이 나지. 독고하라는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따를 줄 모릅니다. 주방일이 바빠서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뭐? 이 여편네가 지금 튕기는 거야? 야, 방중령, 니네 부대 식모는 교육이 덜 됐나 봐. 그 말에 방갑수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마시고 있던 술잔을 독고하란의 발치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야 이년아. 손님이 따르라면 따를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네가 귀부인이라도 되는 줄 알아? 썩은 양파나 까던 손으로 술병 잡는 게 영광인 줄 알아야지. 방갑수는 독고하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어 억지로 자리에 앉히려 했다. 독고하란은 버티고 섰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반갑수가 멈칫했다. 하지만 술 기운이 이성을 마비시킨 그는 이내 손을 들어 독고하란의 뺨을 올려붙이려 했다. 그 순간 독고하란이 반갑수의 손목을 낚아챘다. 늙은 아줌마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이었다. 이거 놓으시지요. 독고하란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반갑수는 당황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감히 장교의 몸에 손을 대? 장교가 아니라 취객이지요. 그리고 저는 밥을 하러 왔지 술 시중을 들러온 게 아닙니다. 밥값은 밥으로 하겠습니다. 독고하라는 반갑수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고 방을 나갔다. 등 뒤로 반갑수의 고함과 욕설이 쏟아졌다. 저 전현 당장 잡아. 당장 헌병 불러서 영창에 쳐넣어. 하지만 독고하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관을 빠져나왔다. 차돌배가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님, 괜찮으십니까? 안에서 소리가. 괜찮다. 개가 짖는다고 사람이 같이 짖을 순 없잖니. 가자, 애들 밥 챙겨야지. 독고하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화천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저 별들 중 2개는 내 어깨에 있어야 할 것들이지만 지금은 저 하늘에 맡겨두기로 했다. 심판의 시간은 머지 않았다. 그날 밤 독고하라는 부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취사장 구석에 있는 자재 창고에 몸을 숨겼다. 반갑수의 지시로 헌병들이 위병소를 지키고 있었기에 정면 돌파는 위험했다. 대신 그녀는 부대 내부에서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기로 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다. 취사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독고하라는 스마트폰의 불빛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급양관실에 있는 이중 장부였다. 낮에 차돌배가 흘리듯 했던 말이 단서였다. 급양관 상사님이 매번 장부를 2개씩 쓰시더라고요. 하나는 대대장님 드리는 거, 하나는 금고에 넣는 거. 급양관 강철구 상사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반갑수의 비리에 협조하고 있지만 본심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독고하라는 관록으로 꿰뚫어 보았다. 독고하라는 급양관실 문을 땄다. 낡은 자물쇠는 클립 하나면 충분했다. 사무실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요한 장부가 허술하게 놓여 있을 리 없었다. 시선이 낡은 철제 금고에 멈췄다. 번호를 알아내야 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끼익 하고 열렸다. 누구야? 손전등 불빛이 독고하란의 얼굴을 비췄다. 당직 순찰을 돌던 강철구 상사였다. 그는 도둑인 줄 알고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쉿. 조용히 해강 상사. 나야. 독고하란이 얼굴을 드러내자 강 상사는 눈을 비볐다. 낮에 봤던 그 식당 아줌마였다. 아줌마가 여기 왜? 아니, 어떻게 들어왔어? 당장 나가. 안 그러면 신고할 거야. 강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독고하라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신고해. 헌병 때 부르면 나도 할 말이 많으니까. 반갑수 중령이 부식비 횡령해서 자네한테 얼마 떼어줬는지 그 돈으로 자네 딸 병원비 된 거 다 불어버릴 테니까. 강 상사의 다리가 풀렸다. 몽둥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걸 어떻게 해? 내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말이야. 자네 같은 간부를 많이 봤어.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 먹여 살리려고 눈 딱 감고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독고하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자네 딸 백혈병이라며? 그 치료비 마련하느라 반갑숙에 노릇한 거 알고 있어. 강 상사는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저도 정말 싫었습니다. 애들한테 썩은 밥 먹이는 거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대대장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진급 누락시키고 강제 전역시키겠다고 협박해서 딸아이 수술비가 급해서 독고하라는 강 상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알아.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지만 강 상사 부정한 돈으로 딸을 살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까? 자네는 군인이야. 군복 입은 사람은 쪽팔리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독고하라는 품 안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거기에는 그녀의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육군 소장 독고하란. 강 상사는 신분증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다. 장군님. 쉿. 아직은 아줌마야. 강 상사 기회를 줄게. 자네가 살고 자네 딸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될 마지막 기회야. 금고 열어. 강 상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금고 다이얼을 돌렸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장부에는 반갑수가 지난 2년간 횡령한 내역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병사 1인당 급식비 3,500원 중 1,500원을 착복하고 남은 2,000원으로 폐기 직전에 식재료를 사들인 내역. 쌀을 빼돌려 떡집에 팔아먹은 내역. 심지어 겨울 난방용 기름까지 빼돌린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장군님. 강 상사는 결심한 듯 급양관실 바닥에 장판을 들어 올렸다. 그곳에는 USB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대대장님이 업체 사장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 그리고 뒷돈 받는 장면을 제가 몰래 찍어둔 영상입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죽으면 이거라도 남기려고. 독고하라는 강 상사의 손을 꽉 잡았다. 잘했다. 이걸로 넌 살았다. 아니, 77대대 전 장병을 내가 살린 거야. 그때 창밖에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4시. 정기적으로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 왔군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트럭입니다. 독고하란의 눈이 번뜩였다. 가자. 현장을 덮쳐야지. 새벽 안개가 자욱한 취사장 뒷마당으로 2.5톤 탑차가 들어왔다. 전조등을 끈 채 유령처럼 움직이는 차였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며칠 전 회관에서 봤던 건설업체 사장이 소개시켜준 식자재 납품업자였다. 배가 남산만 하고 탐욕스럽게 생긴 자였다. 곧이어 대대장 관사 쪽에서 반갑수가 롱패딩을 뒤집어 쓰고 나타났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트럭 쪽으로 다가갔다. 어이 박 사장. 물건은? 확실하죠. 이번엔 냉동 고등어인데 상태가 아주 멜랑꼴리합니다. 한 3년 묵은 거라 냄새가 좀 나는데 카레가루 왕창 뿌려서 튀기면 모를 겁니다. 업자가 킬킬거리며 탑차 뒷문을 열었다. 썩은 생선 비린내가 확 풍겨왔다. 눈알이 탁하고 살이 무너진 고등어 상자가 가득했다. 좋아. 어차피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잖아. 군바리들이 맛을 알아? 배만 채우면 되지. 그보다 내 몫은? 반갑수가 손을 내밀었다. 업자는 품에서 현금 뭉치가 든 쇼핑백을 건넸다. 이번 달 정산금입니다. 그리고 이건 보너스.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업자가 내민 것은 최고급 화장품 세트였다. 병사들은 썩은 고등어를 먹이고 자기 마누라 얼굴에는 고급 화장품을 바르겠다는 신보였다. 역시 박 사장이 센스가 있어. 좋아, 내년 재계약도 자네한테 줄 테니까 걱정 마.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찰칵, 찰칵. 어둠 속에서 셔터 소리가 났다. 반갑수가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았다. 누구야? 독고하란이 스마트폰을 들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옆에는 강철구 상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주 영화를 찍고 있구만. 제목은 슬기로운 감방 생활 어때?
독고하란이 비꼬며 말했다. 반갑수는 독고하란을 알아보고 인상을 구겼다. 이식모 아줌마가. 야강 상사. 너 이 여편네랑 뭐하는 짓이야? 당장 저거 안 뺏어? 반갑수가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강 상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대대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다 끝났습니다. 뭐? 이 새끼가 돌았나? 야, 너 내 약점 잡았다고 까부는 거야? 너 딸내미 수술비 안 필요해? 내가 당장 널 횡령 공범으로 엮어 넣을 수도 있어. 반갑수는 협박했다. 업자 박 사장도 험악한 표정으로 트럭에서 쇠 파이프를 꺼내 들었다. 아줌마 좋은 말 할 때 그 전화기 내놔. 쥐도 새도 모르게 산에 묻히고 싶지 않으면. 상황이 험악해졌다. 반갑수와 박 사장이 독고하란을 향해 다가왔다. 독고하란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낡은 패딩 점퍼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묻어? 나를? 대한민국 육군 소장을? 뭐? 반갑수가 멈칫했다. 독고하란은 점퍼를 벗어 던졌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촌스러운 등산복 차림이었다. 반갑수가 피식 웃었다. 하, 놀고 있네. 소장? 야, 이 미친년아, 네가 소장이면 나는 대통령이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반갑수가 달려들어 독고하란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독고하란의 발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반갑수의 오금을 정확히 걷어찼다. 반갑수가 무릎을 꿇었다. 독고하란은 그대로 반갑수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50대 여성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전광석화 같은 제압술이었다. 박 사장, 뭐해? 2년 쳐 죽여. 반갑수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박 사장이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강 상사가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쇠 파이프가 독고하란의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타탕! 어디선가 조명탄이 터졌다. 부대 전체가 대낮처럼 환해졌다. 그리고 사방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꼼짝 마라. 헌병대다. 취사장 지붕 위, 창고 뒤, 담장 너머에서 무장한 헌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박 사장을 덮쳐 바닥에 깔아뭉개고 수갑을 채웠다. 반갑수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많은 헌병이 언제 매복해 있었던 건가? 에이, 이게 무슨... 독고하란은 제압하고 있던 반갑수를 놓아주고 일어섰다. 그녀는 흙 묻은 옷을 툭툭 털었다. 내가 말했지. 밥값은 밥으로 한다고. 너한테 줄 밥은 저기 준비되어 있어.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헌병들이 가져온 콩밥이 아니라 차가운 철창이 달린 호송차가 서 있었다. 호송차 뒤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육군본부 감찰실 수사관들이었다. 그들 중 가장 높은 사람이 독고하란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인사참모부장님 지시하신 대로 전 병력 배치 완료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충성. 반갑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눈앞에 저 촌스러운 식모 아줌마가 진짜 투스타 장군이었다고. 독고하란은 반갑수 앞으로 다가갔다. 새벽 바람에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날렸다. 반갑수 중령. 아니, 이제 곧 민간인이 되겠군. 자네가 내 새끼들 밥그릇으로 장난칠 때 나는 자네 목숨줄을 쥘 칼을 갈고 있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독고하란은 반갑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계집년이라고 했나? 그래, 이 계집년이 내 놈 인생을 아주 잘게 다져주마. 내가 횡령한 돈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토해내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해. 반갑수는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노란 물이 바지가랑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독고하라는 코를 막으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더러워라. 치워. 그녀의 한마디에 헌병들이 반갑수를 짐짝처럼 끌고 갔다.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화천의 산봉우리에 붉은 해가 떠올랐다. 길고 긴 어둠의 밤이 끝나고 있었다. 새벽녘에 요란했던 체포 작전은 보안 유지를 위해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검독수리 대대의 아침 기상 나팔 소리가 화천의 산골짜기를 울렸다. 하지만 부대의 공기는 어제와 확연히 달랐다. 예민한 병사들은 간밤에 오가던 거친 엔진 소리와 무언가에 쫓기듯 사라진 대대장의 부재를 감지하고 있었다. 오전 8시. 대대 연병장에는 전 장병 집합 명령이 떨어졌다. 단상 위에는 반갑수 중령 대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낯선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매서웠고 분위기는 살벌했다. 병사들은 입김을 내뿜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곁눈질했다. 대대장님 오늘 안 나오시나? 무슨 일 있어? 몰라. 새벽에 헌병차 왔다 갔다 했다던데. 웅성거림은 오래가지 못했다. 단상 마이크 앞에 선 작전과장이 잔뜩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는 반갑수의 최측근으로 비리를 방조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아직 자신의 운명을 모르는 그는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고 있었다. 전체 차렷. 오늘 아침 점호는 육군본부에서 오신 귀빈께서 주관하신다. 군기 빠진 모습 보이면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때였다. 본청 건물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나왔다. 또각또각. 잘 닦인 단화굽이 얼어붙은 아스팔트를 찍어 누르는 소리가 연병장의 정막을 깨트렸다. 병사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정복을 갖춰 입은 여군이었다. 칼날처럼 다림질된 짙은 초록색 정복 바지, 완벽한 핏의 재킷, 그리고 정모챙 아래로 빛나는 서늘한 눈빛.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 위에 달린 견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였다. 무궁화 받침 위에 솟아오른 두 개의 별. 소장. 투스타였다. 그녀가 단상 위로 올라서는 순간 맨 앞줄에 서 있던 차돌배 일병의 입이 떡 벌어졌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그녀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며칠간 취사장 구석에서 썩은 양파를 까던 그 아줌마. 촌스러운 몸빼 바지를 입고 자신에게 핫팩을 쥐어주던 그 식모 이모님.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태산과도 같았다. 독고하란 소장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연병장에 모인 500여 명의 병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편히 쉬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소장 독고하란이다. 자신의 관등 성명을 밝히는 순간 연병장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사단 장급의 고위 장성이, 그것도 육군 인사를 총괄하는 참모부장이 이 최전방 골짜기에 나타난 것이다. 독고하라는 옆에 서 있던 작전과장을 돌아보았다. 작전과장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자네가 작전과장인가? 예. 소령박. 자네는 군인인가 아니면 반갑수의 집사인가? 독고하란의 질문에 작전과장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병사들이 썩은 밥을 먹을 때 자네는 무엇을 했나? 반갑수가 횡령한 돈으로 회식을 할 때 그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 독고하란의 호통이 떨어지자 작전과장의 다리가 풀렸다. 헌병.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작전과장의 양팔을 결박했다. 연병장의 병사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독고하라는 다시 병사들을 향해 섰다. 너희들이 지난 며칠간 부엌에서 본 그 아줌마가 나다. 와 하는 탄성이 병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가 먹는 밥이 쓰레기였다는 것을, 너희를 지켜야 할 지휘관이 너희를 착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독고하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맨 앞줄에 차돌배를 응시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전우를 위해 뜨거운 밥을 지으려 애썼던 병사들의 눈물을 보았다. 차돌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반갑수 중령은 파면되었다.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모든 간부 또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이자 사죄다. 나라를 지키러 온 귀한 아들들을 거지 취급한 것에 대해 장군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한다. 독고하라는 단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병사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투스타 장군이 병사들에게 절을 하는 초유의 사태였다. 연병장에는 흐느끼는 소리가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억울함이 풀리는 소리였고 막힌 가슴이 뚫리는 소리였다. 독고하란이 고개를 들자 그녀의 눈에도 물기가 서려 있었다. 이제 청소를 시작한다. 아주 대대적인 대청소를. 그녀의 선언과 함께 검독수리 대대의 운명을 바꿀 진짜 개혁이 시작되었다. 반갑수가 사라진 부대는 빠르게 변했다. 독고하라는 임시 지휘권을 발동하여 부대 전체를 뒤집어 엎었다. 그녀의 지시는 추상 같았다. 취사장부터 갈아엎어. 바닥 타일부터 천장 환풍기까지 곰팡이 포자 하나라도 나오면 가만 안 둔다. 그녀의 호출을 받고 일군 수지원 사령부 소속 방역팀과 보수 공사팀이 트럭을 몰고 들어왔다. 그동안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방치되었던 고장난 보일러가 교체되고 녹슨 배식대가 뜯겨나갔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식재료 창고였다. 헌병대의 수사로 압류된 반갑수의 비자금과 독고하란이 육군본부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공수해 온 최상급 식재료들이 창고를 채웠다. 차돌배 일병은 꿈을 꾸는 기분이었다. 썩은 무와 곰팡이 핀쌀이 있던 자리에 윤기가 흐르는 햅쌀 20kg 포대들이 성벽처럼 쌓였다. 냉동고에는 유통기한이 1년도 더 남은 신선한 한우와 돼지고기가 부위별로 쟁여졌다. 이게 진짜 우리 부대 맞습니까? 옆에 있던 후임병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맞아 임마. 이게 원래 우리가 받아야 했던 거야. 차돌배는 떨리는 손으로 싱싱한 배추를 쓰다듬었다. 속이 꽉 찬 배추에서는 단내가 났다. 오후가 되자 독고하란이 다시 취사장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정복 상의를 벗고 국방색 러닝셔츠 위에 앞치마를 두른 차림이었다. 팔근육이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전장의 여전사 같았다. 차돌배 일병. 이병 차돌배. 아니 일병 차돌배. 차돌배가 당황하여 관등 성명을 댔다. 독고하라는 씩 웃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긴장 풀고. 자, 이제 재료는 준비됐다. 너 요리 전공했다며? 예, 입대 전에 호텔 조리학과 다녔습니다. 좋아. 그동안 실력 발휘 못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 오늘 저녁은 내가 메인 셰프다. 나는 보조할 테니 어디 한번 마음껏 요리해봐. 장군님을 보조로 어떻게? 여기선 계급장 없다. 밥 짓는 사람이 대장이야. 시키는 대로 해. 독고하라는 고무장갑을 끼고 채소 바구니를 끌어당겼다. 차돌배는 침을 꿀꺽 삼켰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요리사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인정받았다는 기쁨이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소고기묵국에 돼지갈비찜입니다. 장군님, 무 껍질 좀 벗겨주십시오. 오냐 알았다 셰프님. 취사장은 활기로 가득 찼다. 도마 소리가 경쾌한 리듬을 탔고 솥단지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동안 반갑수의 폭언에 시달리며 죽지 못해 일하던 조리병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한편 부대 밖에서는 반갑수의 잔당들에 대한 처리가 한창이었다.
급양관 강철구 상사는 모든 수사에 협조한 후 독고하란 앞에 섰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다지만 저 역시 공범입니다. 강 상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독고하라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네 처벌은 법원이 결정할 걸세. 하지만 정상 참작이 되도록 내가 탄원서는 써주지. 그리고 독고하라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건 내 개인적인 위로금이야. 딸아이 수술 잘 시켜.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마. 봉투를 받아든 강 상사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참회였고 다시 태어나겠다는 다짐이었다. 독고하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천의 눈보라가 멈추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다. 병영식당 입구에는 벌써 긴 줄이 늘어섰다. 식당 안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는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달콤하고 짭짤한 간장 냄새, 고소한 참기름 냄새, 그리고 갓 지은 하얀 쌀밥의 냄새. 야, 냄새 실하냐?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병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식판을 들었다. 배식대 앞에는 독고하란이 서 있었다. 그녀는 국자를 들고 병사들을 맞이했다. 많이 먹어라.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눈치 보지 말고. 독고하라는 병사들의 식판에 갈비찜을 산더미처럼 쌓아주었다. 뼈만 있는 갈비가 아니었다. 살코기가 두툼하게 붙은 진짜 갈비였다. 국에는 큼직한 무와 소고기가 반반이었다. 자리에 앉은 병사들은 숟가락을 들고도 선뜻 먹지 못했다. 눈앞에 놓인 밥상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이다. 한 병사가 떨리는 손으로 갈비찜을 입에 넣었다. 부드러운 고기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들썩였다. 야, 왜 울어? 옆에 있던 선임이 물었지만 그 선임 역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식당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히 맛있는 밥을 먹어서가 아니었다.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이 그들의 굳은 마음을 녹인 것이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다. 며칠 전 썩은 고기를 먹고 식중독으로 쓰러졌던 병사였다. 아직 기력이 없어 의무대에 누워 있어야 했지만 밥 냄새가 너무 좋아서 왔다라며 고집을 피웠다고 했다. 독고하라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병사에게 다가갔다.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여길 왜 왔어? 내가 갖다 주려고 했는데. 장군님, 저도 전우들과 같이 먹고 싶습니다. 병사의 말에 독고하라는 직접 밥을 비벼 숟가락을 들어 병사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래, 먹어야 낫지. 얼른 먹고 털고 일어나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밥을 먹이듯 독고하란의 손길은 따뜻했다. 병사는 입안 가득 밥을 오물거리며 펑펑 울었다. 죄송합니다. 밥이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납니다. 독고하라는 병사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를 안아주었다.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 너희는 이 나라의 보물이야.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 장면을 지켜보던 차돌배 일병은 배식대 뒤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다. 그는 오늘 자신이 만든 요리가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군인이 된 것이 처음으로 자랑스러웠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독고하라는 식당 중앙에 섰다. 맛있게 먹었나? 악,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병사들의 함성은 우렁찼다. 배에서 우러나오는 힘찬 목소리였다. 기억해라. 군대는 너희를 굶기거나 학대하는 곳이 아니다. 너희가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하다. 앞으로 누가 너희 밥그릇을 건드리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박살을 내줄 테니까. 와! 병사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 환호성 속에서 독고하라는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별 2개보다 더 밝게 빛났다. 그날 밤 검독수리 대대의 내무반은 따뜻했다. 고장났던 난방이 고쳐져 온기가 돌았고 배불리 먹은 병사들은 곤히 잠들었다. 악몽 같은 시간은 끝났다. 화천의 밤하늘에는 여전히 칼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조차 이제는 그들을 춥게 만들지 못했다. 독고하라는 대대장실이 아닌 상황실 간이 침대에 몸을 뉘었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머리맡에 놓인 차돌배 일병이 써준 쪽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이모님, 아니 장군님. 제 인생 최고의 스승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식, 글씨는 못 쓰네. 독고하라는 쪽지를 품에 안고 잠을 청했다. 내일은 또 다른 부대로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아이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어머니로 남고 싶었다. 방갑수가 연행된 후 칠성부대 검독수리 대대에는 매서운 칼바람 대신 사정정국의 태풍이 몰아쳤다. 독고하란 소장은 단순히 방갑수 한 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 부대에 뿌리내린 악의 균사를 모조리 태워버리기로 작정했다. 대대장실은 임시수사본부로 바뀌었다.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파견된 군검사들이 서류 뭉치를 뒤지고 있었다. 독고하라는 대대장 책상에 앉아 압수된 장부들을 넘겼다. 그곳에는 방갑수와 결탁한 납품업체들의 리스트가 빼곡했다. 인재유통, 화천건설, 춘천식자재. 독고하란이 나직이 업체명을 읊조릴 때마다 앞에 불려온 납품업자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지역 유지라는 명목으로 군부대에 기생하며 썩은 피를 빨아먹던 거머리들이었다. 장군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희도 먹고 살려다 보니. 돼지 비계를 납품했던 박 사장이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독고하라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먹고 살려고? 자네가 내 새끼들한테 먹인 게 음식인가? 그건 독국물이었어. 독고하라는 박 사장 앞에 계산기를 던졌다. 지난 3년간 자네가 횡령하고 폭리를 취한 금액, 그리고 위약금까지 합쳐서 정확히 3배로 계산해. 오늘 내로 입금하지 않으면 자네 사업장은 물론이고 자네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압류 조치할 거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덤이고. 3배라니요? 그러면 저희 다 망합니다. 망하라고 하는 소리다. 군인 등쳐먹고 산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독고하란의 서슬 퍼런 호통에 업자들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비는 없었다. 그들이 토해낸 돈은 고스란히 병사들의 복지기금으로 환수되었다. 한편 병영식당과 내무반에서는 대대적인 환경 개선 공사가 진행되었다. 독고하란이 긴급 타전하여 공수해온 새 보일러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냉골 같았던 바닥에 온기가 돌았다. 얼음장 같았던 샤워기에서는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 와, 온수다. 진짜 뜨거운 물이 나온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샤워실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그동안 찬물로 씻느라 동상에 걸리고 피부가 텄던 병사들의 몸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는 의식이었다. 차돌배 일병은 완전히 달라진 취사장에서 신바람이 났다. 최신식 오븐기가 설치되고 식기세척기가 돌아갔다. 무엇보다 냉장고를 가득 채운 신선한 식재료들이 그를 춤추게 했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저녁 준비를 했다. 이모님, 아니 장군님, 오늘 저녁 메뉴는 오징어 볶음인데 오징어가 살아 움직일 것 같습니다. 차돌배가 탱글탱글한 오징어를 들어보이며 웃었다. 독고하라는 취사장 입구에서 팔짱을 끼고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래, 그게 정상이다. 아끼지 말고 팍팍 넣어.
고춧가루도 최고급 태양초로 준비했으니까 얼큰하게 볶아봐. 독고하라는 더 이상 주방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는 병사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묵묵히 부대 구석구석을 돌며 병사들의 잠자리를 살피고 낡은 모포를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다. 그날 밤 점호 시간. 당직 사령이 된 신임 대대장 육군본부에서 급파된 유능한 중령은 병사들에게 방송했다. 금일부로 우리 검독수리 대대는 다시 태어났다. 이제 너희는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편안하게 발 뻗고 자라. 이상. 내무반의 불이 꺼지자 병사들은 포근한 새 모포 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디선가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살 것 같다. 진짜 살 것 같다. 그 한마디가 화천의 밤 공기를 타고 독고하란의 귀에 닿았다. 그녀는 상황실 의자에 기대앉아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전투보다 치열했고 그 어떤 승리보다 값졌다. 독고하란이 부대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다. 부대는 완벽하게 정상화되었다. 그녀가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독고하라는 마지막으로 병사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주고 싶었다. 전 장병 회식이다. 메뉴는 내가 짠다. 그녀의 지시에 차돌배와 조리병들이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훈련 비상 때와는 딴판으로 설렘이 가득했다. 독고하란이 선택한 메뉴는 화려한 뷔페나 서양식 코스 요리가 아니었다. 집밥. 군대에 와서 가장 그리운 것, 어머니가 해주신 투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독고하라는 새벽부터 앞치마를 둘렀다. 그녀는 이번만큼은 직접 칼을 잡았다. 500인분의 잡채를 버무리고 돼지 수육을 삶았다. 겉절이를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장군님 손목 나가십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차돌배가 말렸지만 독고하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새끼들 먹이는 마지막 밥인데 내 손맛이 들어가야지. 너는 가서 전이나 부쳐라. 취 사장은 잔치집 같았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다. 독고하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그녀는 고기를 썰며 한 조각 집어 차돌배의 입에 넣어주었다. 간이 맞냐? 장군님 진짜 미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차돌배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점심시간. 연병장에 야외 식탁이 깔렸다. 따사로운 겨울 햇살 아래 500명의 병사가 둘러앉았다. 식탁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음식들이 차려졌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수육, 알록달록한 잡채, 매콤한 겉절이, 그리고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잘 먹겠습니다. 함성이 메아리 쳤다. 병사들은 허겁지겁 숟가락을 놀렸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와,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아. 엄마 보고 싶다. 독고하라는 식탁 사이를 거닐며 병사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밥은 무한 리필이니까 걱정 말고. 한 병사가 쌈을 크게 싸서 독고하란에게 내밀었다. 장군님, 하십시오. 주변 병사들이 오오 하며 환호했다. 독고하라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병사가 내민 쌈을 한 입에 받아 먹었다. 맛있네. 내가 싸줘서 더 맛있다. 연병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계급의 벽은 허물어졌고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만이 흘렀다. 독고하라는 그 순간만큼은 별 2개의 장군이 아니라 화천 골짜기에 사는 500명 아들의 어머니였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철구 상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뼈저린 반성을 통해 새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잠시 주목.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적 같은 밥상을 선물해 주신 독고하란 장군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래 한 곡 올리겠습니다. 강 상사의 선창으로 병사들이 노래를 시작했다. 군가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마음.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500명의 굵은 목소리가 합창하는 어머니의 노래는 장엄하면서도 애절했다. 병사들은 노래를 부르며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다. 반갑수의 폭정 아래 짐승 취급을 받던 그들을 인간으로 귀한 아들로 대접해준 유일한 사람. 독고하라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흐르는 눈물은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너희가 이렇게 맑고 밝은 아이들인데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다.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날의 점심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성찬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기억이었다. 이별의 시간이 왔다. 독고하라는 요란한 환송식을 극구 사양했다. 그녀는 조용히 새벽 안개처럼 사라지고 싶었다. 짐을 챙겨 나온 그녀는 관사 앞에 대기 중인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운전병이 시동을 걸었다. 출발해.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위병소를 향해 가는 길, 독고하라는 차창 밖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정이 들어버리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검독수리 대대의 병사들은 그녀를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다. 위병소 앞 도로는 이미 인산이네였다. 전 장병이 도로 양옆으로 도열해 인간띠를 만들고 있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새벽부터 나와 그녀를 기다린 것이다. 차가 멈췄다. 독고하라는 놀란 눈으로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너희들. 맨 앞줄에 서 있던 신임 대대장이 구령을 외쳤다. 부대 차렷. 독고하란 장군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착, 착. 500명의 병사가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손끝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눈빛은 존경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차돌배 일병이 대열에서 뛰어나왔다. 그의 품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낡은 반합이었다. 하지만 깨끗하게 닦여 광이 나는 반합이었다. 장군님, 이거. 차돌배가 반합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하얀 쌀밥과 볶은 김치, 그리고 계란 프라이 하나가 예쁘게 담겨 있었다. 저희가 장군님 가시는 길에 배고프시지 말라고. 제가 새벽에 직접 지은 밥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입니다. 차돌배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독고하라는 그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밥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선물이었다. 이 녀석아. 빈손으로 가라니까. 독고하라는 차돌배를 와락 끌어안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평생 이 밥맛을 잊지 못할 게다. 독고하라는 다시 병사들을 향해 섰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만지작거리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별 2개짜리 장군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수천만 개의 별이다. 너희가 나보다 훨씬 더 높고 빛나는 존재들이다. 부디 그 빛을 잃지 마라. 알겠나? 악, 알겠습니다. 함성이 화천의 산맥을 뒤흔들었다. 독고하라는 마지막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경례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진중했다. 차가 다시 출발했다. 100미러 속으로 병사들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그들은 자세를 풀지 않았다. 독고하라는 차 안에서 차돌배가 준 도시락을 열었다. 한 숟가락 가득 떠서 입에 넣었다. 눈물 섞인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짭짤하고 따뜻했다. 10년 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이곳은 예약조차 힘들기로 소문난 맛집이다. 주방에서는 총괄 셰프가 바쁘게 지휘하고 있다. 30 초반의 건장한 남성 차돌배다. 야, 재료 손질 똑바로 안 해? 내가 뭐라 그랬어? 손님 입에 들어가는 건 내 가족 입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고 했지. 차돌배가 후배 요리사를 엄하게 꾸짖었다. 후배가 쩔쩔매며 물러가자 차돌배는 한숨을 쉬며 주방 한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다. 액자 속에는 10년 전 촌스러운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여인과 까까머리 군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밥은 하늘이다. 사람을 섬기듯 밥을 지어라. 은하의 영원한 사수 독고하란. 그때 지배인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셰프님, 1번 룸에 VIP 손님 오셨습니다. 특별히 셰프님께 인사를 청하시는데요. 누구신데? 글쎄요, 예약자 성함은 안 밝히시고 그냥 화천식모라고 전해달라시는데요. 차돌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룸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의 노부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세월의 주름이 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매서운 독수리처럼 그리고 따뜻한 어머니처럼 빛나고 있었다. 왔냐? 밥은 잘 짓고 있고. 차돌배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넙죽 큰 절을 올렸다. 충성. 병장 차돌배. 셰프가 되어 신고합니다. 독고하란이 빙그레 웃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충성은 무슨. 밥이나 한 그릇 다오. 내가 만든 밥이 사무치게 그리워서 왔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이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하듯 춤을 추고 있었다. 화천의 눈보라는 그쳤지만 그들이 피워낸 전설은 영원히 식지 않는 밥상처럼 따뜻하게 세상에 남아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